네, 기초연금 대상이 소득과 자산이 아닌 연령대 계층별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또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주장이 또 국책연구원인 KDI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래서요. 소득 평가액 그리고 이 자산 환산 소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하위 70%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자,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계층별, 특히 연령대별로 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좋겠고 바람직하다. 네, 그러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DI에서 기초연금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KDI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또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연구원이죠. 네, 한국개발연구원인데요. 이 국책연구원입니다. 근데 이 KDI가 기초연금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매우 특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했는데 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기초연금 대상은 줄이고 지원은 확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자, 노인 빈곤율이 부동산 등 자산을 고려해도 이 30% 수준이다. 우리나라 이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죠. OECD 최상입니다. 네, 꼴찌죠. 자, 그런데 여기에 1950년 이전 출생 세대, 네, 1950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70대 후반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빈곤율이 5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지원이 집중돼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KDI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정책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줄이되 지원은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가 됐다. 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26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발간한 노인 빈곤에 관한 연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대상 축소와 지급액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이 세대별로 차이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이 빈곤율이 50%에 가깝지만 이 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경우 빈곤율은 30% 이하로 낮아졌다. 우리가 1955년생 이후부터는요, 1차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63년생까지, 또 64년생부터 75년생까지는 2차 베이비 부머, 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져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 압축 성장을 할 적에 주로 이 사회활동, 직장생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이 됐었던 그런 세대들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55년 이전, 특히 50년 이전, 뭐 40년대생, 30년대생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이 범위 안에서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연령대 계층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KDI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 연령대별로 이거를 한번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발표를 했는데 흥미롭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급 대상을 연령층으로 구분을 해보자. 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은요, 세대별 빈곤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빈곤율을요, 20%에서 60%까지 이제 왼쪽에 놓고요. 네, 오른쪽에는 주로 이제 가로측에는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를 여기 표기를 해줬는데, 자, 가장 높은 곳을 보니까 2016년도 기준 59.5%에서 떨어지는가 싶더니 2021년도에는 56.3%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30년대 후반에 태어나셨던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40년대 전반. 51.5%에서 다시 51.3%. 이분들은 역시 나아지는 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30년 후반은 다시 떨어지다가 올라갔고요. 40년대 전반은 다시 떨어지다가 또 51.3%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초록색 4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2016년 빈곤율이 34.7%에서 지금 2021년에 44.5%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50년대 전반을 보니까 50년대 전반은
2021년 기준 27.8, 그리고 50년대 후반,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모라고 그랬죠? 이분들은 18.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적어도 30년대, 4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분들의 빈곤율이 높은 거를 볼 수 있어서요. 이 KDI가 요번에 발표한 지급 대상을 연령층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보고서는요, 현재 높은 노인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비중이 큰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빈곤율이 OECD 꼴찌인데 이거는 특히 50년 이전 출생한 세대의 그러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러한 세대 간 빈곤율 차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제도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에 이 급속한 경제 성장의 수혜를 적게 받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후 출생 세대에 비해서 소득 수준도 낮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의 혜택,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그러한 시기도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전체 고령자 규모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이 덜 필요한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사회적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네, 이거는요, 지원이 덜 필요한 세대, 그러니까 50년대 중반 이후 베이비 부모들은 국민연금 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층별로 줄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혜택이 없었던 50년대 전반 출생, 40년대, 30년대 여기를 집중적으로 지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 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면은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과 연금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게 기초연금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서 또한 소득이 부족하나 자산이나 소비로는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 네, 은퇴를 해서 이제 소득이 없어졌지만 적어도 이 베이비 부모들은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보유 자산 활용에 대한 유인책,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옮겨라,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특이하게 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연구는 처음입니다. 네, 세대별로 이거를 지급하자, 이거를 연령대별로 지급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평가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구분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연령대별로 이렇게 지급하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후 영상은 제가 이 KDI가 최근 발표한 그러한 영상을 같이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국책연구원에서 주장했다라는 게 여러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정부가 혹시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으려나 걱정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인정액 같은 경우는 지금 월 202만 원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월 202만 원은 이제 하위 고령층 70%를 대상으로 하는 인정액이기 때문에 제 이제 방향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한다면은 이 소득 인정액 자체를 당연히 줄여야 하고요. 이 소득 인정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소득 인정액을 줄여야 하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하는지 또는 중위소득이 몇 프로까지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소득인정액 체제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아까 다른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인정액 기준을 낮춰서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그 축소된 지원 대상이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이 소득인정액에 이제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제 뭐 다시 재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연금화 했을 때 기준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포괄소득을 했을 때 기준으로 잡는다거나 그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재원이 충분하다면은 사실 모든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느 계층이 더 취약한지를 더 일단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 저자산이고요. 말씀하신 저소득 고자산 유형의 고령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 운영 중인 뭐 주택연금이나 등을 통해서 어떤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사실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저소득 저자산에 더 집중을 하고 저는 그렇게 저소득 저자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